우선 먼저 통합과학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20분에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21분 정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나눠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고개 안 숙여도 됩니다. 제가 쓰세요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통합과학은요, 크게 총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잘 모르시죠? 그쵸? 괜찮습니다. 뭐 어머니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물화생지 이렇게 4과목이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니까 물리 선행하고 화학 선행하고 이렇게 선행하면 우리 아이들 통합과학을 잘하겠구나. 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사실상 통합과학은 아니고요. 물론 선행한 친구들은 월등히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이 있는데 통합과학은 테두리, 수박에서 우리가 알맹이를 먹잖아요. 그 알맹이가 원과목이라면 통합과학은 껍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껍질을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알맹이만 먹던 사람들 껍질의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과생들한테는 통합과학이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뭐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과학의 목적이 뭐냐면 문과 성향의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조금 증가시켜 주자가 통합과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문과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막 뭐 물리를 하는 뉴턴의 법칙을 막 심도 있게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굳이 선행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지구과학, 화학, 뭐 생명과학, 물리, 지구과학 이렇게 쭉 있는데요. 방학 때는 얘네들을 굳이 다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리 선행하는 것도 지금 다룰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8번을 쪼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의 핵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지금 얘네들 저희 여기 시험 봅니다. 2학기 기말고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반적인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지구과학인데요. 제가 교과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딸딸딸딸 외웠는데요. 100점이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학원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교과서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딸딸딸딸 외웠는데 100점을 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과학은 외우는 건 기본입니다. 외우는 건 기본인데 과학의 이제 용어가 뭐냐면 과학 탐구예요. 탐구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기본적으로 외워놓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니네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물어보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근데 달랑 교과서를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므로 반응 좋습니다. 대답이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는 외우는 거는 기본이지만 거기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해요. 제가 애들을 잘 시켜주니까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운다고 잊으면 안 됩니다. 외운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뭐 물론 이 중력과 역학 시스템은 물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막 그래프 외우게 해주세요. 뭐 뉴턴의 원리를 설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고1은 식을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숙달되면 저랑 한 학생들은 웬만하면 식 안 씁니다. 그냥 머릿속에 시간이 2배네? 높이 4배구나 이렇게 해서 딱딱딱 풀어내주는 거지 막 식에다 숫자 넣는 건 하수. 우리 애들은 고수. 웃으라고 했는데 안 붙어합니다.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은 화학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렵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기말을 보고요. 뭐 상문고도 기말을 보지만 산화환원 반응은 통합과학 수준에서 산화환원 반응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실험 정확하게 외워주고 얘네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다 금속의 반응성을 설명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상문고나 세화 같은 경우는 이 반응성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놈하고만 반응해야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화황산이나 질산 같은 걸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예외적으로 하는 설명해주는 이러한 선생님들은 학교마다 조금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 아이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상문고 혹은 세화고에 갈 건데 예를 들어 상문고에서 올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내년에도 안 하기란 보장은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나오면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면 땡큐.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는 문과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통합과학도 미리 한번 이 정도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업은 그래서 다 띄워놓고 할게요. 통합과학은 우선 개념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별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합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껍데기입니다. 수학 껍데기 때문에 원과목은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만 공부하지만 통합과학은 물리임에도 화학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생명과학임에도 화학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 시험 범위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생명과학이 광합성인데요. 이 광합성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지질시대랑 연결이 돼서 광합성 세균에서 대기 중에 오존층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만들어내요. 화석 연료를 만들어내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지구온난화랑 연결시키는 지구화학하고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만 그냥 딸딸딸딸 외워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단다. 끝. 시험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물어볼 건데 이산화탄소 발생한다만 외우면 당연히 답을 못 쓰는 거죠. 그러므로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 해줘요. 그리고 이 개념을 솔직하게 외워라 라고 하면 외우나요? 우리 아이들이? 안 외우죠. 잘 들리시죠? 안 외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원에서 다 주잖아요.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써머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외우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 잘 안 외우고 막상 탁 쳐서 외우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저는 원호범이라는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유명한 1타 강사가 아닙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반응이 좀 싸하죠. 저는 이제 남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은 현재 저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1타 강사입니다. 현재 수업을 받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1타 강사입니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1타 강사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1타 강사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1타 강사입니다. 이쯤 되면 애들이 씁니다.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걸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애들이 귀찮아서 그냥 쓰고요. 귀찮아서 외웁니다. 외우면 장땡이죠. 그렇죠? 통합과학은 정리해드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입니다. 외워야 되고요. 외우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이해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이해하는 건 제가 시켜줘요. 외우는 건 학생이 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해주는 거고요. 이해를 하면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해서 변형됐을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제가 잘합니다. 제가 다 해줄 거니까는 그냥 처음 듣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보고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과 학생의 경우는 사실상 통합과학을 지금 이 시기에 먼저 들어라고 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할 게 많지요. 그렇죠? 뭐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학원의 수학은 소신호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뭐 국어는 아까 그래서 통합과학은 뭐 근데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건데요. 통합과학도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문과 학생이라면 저는 한 번쯤은 시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해보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복습할 시간이 없으면 저는 수업을 안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많은데 통합과학까지 수업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 통합과학을 자기 걸로 만들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안 듣지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선행이에요. 그래도 듣겠다고 하시면 저는 감사하지만 학생을 위해서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 잘하면 원과목 잘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건 학생의 타고난 재능 아마 이런 게 어딨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차근차근히 저랑 하면 제가 알아서 다 한 번의 수업을 듣고 다 100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한 번 듣고 100점 맞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복해서 제가 계속 케어해주면 충분히 100점 맞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 물리학 1을 설명해 드릴 건데 문과를 희망하시는 어머님들은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러한 과학적인 유행이 있구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리학은 배워보셨죠? 꼭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제 눈을 회피하시는데 어렵죠? 물리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참 공부하기 힘듭니다. 물리는 말만 들어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물리하면 떠오르는 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어머님 세대입니다. 물리 어렵습니다. 어머님 세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긴 어려운데 어머님이 배웠던 물리가요 상당히 어려운 물리고요. 지금 물리는 물리학입니다. 이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요구하는 물리가 아닙니다. 계산을 하는 건 물리학 2에서 하는 거고요. 물리학 1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는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오죽하면 재수생들이요. 화생을 선택해서 수능을 본 학생이 저는 생명과학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바꿔서 1등을 맞은 친구 제가 조금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쉽냐면 예전에 물리학은 되게 많았어요. 역학, 전기, 자기장, 파동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딱 2부류입니다. 크게 나누면 역학이라는 파트하고 이 역학이라는 파트는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물체 운동, 뉴턴, F는 MA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비역학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는 역학과 비역학 이렇게 나누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요즘의 추세, 남들이 이야기하는 일타소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저도 그냥 나눈 것 뿐입니다. 여기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이 역학 파트죠. 수능의 예를 들면요. 수능이 20문제입니다. 20문제 중에서 역학이 6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6문제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14문제는 비역학입니다. 애들이 난 역학을 못하니까 역학이 중요하니까 역학만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6문제를 다 맞아요. 근데 나머지 14문제 다 틀려요. 이게 무슨 공부하는 겁니까? 물리는요. 역학이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얘네만 잘하면
현재 개정된 물리학 원은 얘네만 잘하면 물리는 끝입니다. 하지만 얘네도 쉽진 않습니다. 얘네도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다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입니다. 얘네들은 물리하면 우리는 계산하죠. 계산하죠. 물론 계산도 합니다. 이 계산이 어느 정도의 계산이냐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 수능은 3점짜리 문제의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0.7 더하기 0.4입니다. 많이 틀립니다. 애들도 반응이 어머님들랑 똑같아요. 많이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런 걸 틀릴까요? 근데 진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사칙 연산보다도 기본만 잘하면 쉽습니다. 개정된 물리는 생각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과탐 중에서 난이도를 가지고 나눠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넘버원은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버원은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 화학, 물리, 지구과학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리 선생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풀어보고 가르친 학생들이 이야기해본 결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녹색 창에 검색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요. 지금서부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몇 대 몇 정도라고 저는 나누고 싶냐면 1대 9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대학교를 가는 학생과 대학교를 못 가는 학생을 크게 나누면 1대 9로 나눕니다. 더 좁히면 인서울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시죠? 9가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시중에는 녹색창에는 9가 너무 많습니다. 9가 너무 많습니다. 물리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 9가 대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어머님들 물리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물리 할까? 물리 나랑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리 어렵다.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물리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물리는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물리를 선택해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이겁니다. 물리랑 화학을 선행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물리, 화학이 나한테는 물리가 어려웠지만 너한테는 물리가 쉬울 수도 있으니까 해봐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보고 네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 얘는 인생이 달려있어요. 선택 과목 하나 잘못 바꾸면요.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대학교가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걸 9가 대답하는 걸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해보고 학생이 느껴보고 어디까지만 해보면 되냐면 요 정도만 해보면 아 내가 해볼 수 있을지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 서열학원에서 수업하면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아이들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보시고 지금이 시간적 여유가 제일 많아요. 물리랑 화학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화학이 맞는 것 같다면 화학하시고 물리가 맞는 것 같다 물리하시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1타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통합과가 다릅니다. 먼저 문제를 해석하고요. 문제 해석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선생님 국어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해하면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보자마자 식 딱 쓰고 숫자 딱 집어넣고 그건 물리가 아니죠. 그건 중학교 과학입니다. 요즘 물리는 생각만 잘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딱 3명만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하고 전 나갈 겁니다. 원장님이 나가는 종식이 전에. 이름을 안 그렸네? 모르죠, 얘가요. 지구안에, 생명에서 분리받은 친구입니다. 3월달에 분리 8등급 나왔어요. 얘 대학 못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수능을 45점 맞았어요. 진짜 잘한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학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친구 보세요. 3월달에 32점. 열심히 해서 다 맞았어요. 죽여주지라. 이 아이가 되려고 우리가 물리를 저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얘입니다. 우리 아이는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될 겁니다. 3월달에 50점 만점입니다. 자자자자자자자 50점 1등급.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아이도 시작하자마자 수학도 처음에 만점도 1등급도 시작해갖고 수능에서 1등급. 그래서 수능 수업을 들을 거고, 물리도 3월달서부터 1등급 시작해서 수능에서 1등급 맞는 겁니다. 얘는 고1 때부터 저랑 물리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남들보다 일찍 하는 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남들보다 일찍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일찍 해서 내가 내신도 여유있게 해결해주고 수능을 할 거다. 수능도 여유있게 해결을 해줘서 이렇게 맞고 이 친구 서울대 가요. 물론 물리학과는 안 갔습니다. 화학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지가 가고 싶다는데.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해서 고3 때 이 결과를, 이가 유사한 결과를 가져와야지만 우리 아이는 재수생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3 애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생 1등급 애들과 경쟁해서 내가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소리 들으셨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차근차근 고민하시고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끄지 마요. 제가 정월 치면 선생님들이 미처 할 말을 다 못하고 끝내서 좀 참 죄송하긴 해요. 제가 죄인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을 줄여주는 또 이제 저는 또 어머니도 오래 하면은 여성 어머님들은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